네, 이번에는 트랜지스터의 전압 전류 곡선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어 살펴보기는 앞서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트랜지스터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은 이건 모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놨는데요. 이쪽 전압 VGS에 대해서 ID가 어떻게든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절하는 비율을 트랜스 컨덕턴스라는데, 트랜스는 앞서 보셨듯이 다른 쪽을 의미하고요. 컨덕턴스란 것은 전압 대비 전류의 비율이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이쪽 VGS 입력 전압 대비 다른 쪽, 요쪽이 다른 쪽이죠. 전류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이걸 GM으로 쓰고요. 이거는 이렇게 미분으로 VGS가 변할 때, 작게 변할 때 ID가 얼마나 작게 변하는가, 그 비율을 의미합니다. 소신호 해석이란 것은 작은 신호, 그러니까 작은 신호란 말이죠. 그대로 소신호. 이 작은 신호일 때 성립하는 분석으로서 테일러 1차 근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곡선으로 주어졌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거의 지금 이 직선과 같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x 영역 근방을 확대하면 거의 직선이 된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근사하는 것을 테일러 1차 근사라 하고, 특별히 전자회로에선 소신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신호란 것은 어떤 DC 값과 작은 AC 값의 합입니다. 그래서 DC 주위에서 선형 근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차 미분만 가지고 거의 이렇게 스몰 시그널이 어떻게 변하는지,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네, 먼저 N채널 모스펫의 선형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형 영역은 VGS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가변 저항처럼 동작하는 영역인데요. 전류식은 이렇게 주어지지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VGS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컨덕턴스니까요. 그래서 여기 값에 보시면 이 VGS에 의존하는 어떤 저항을 갖는 이런 회로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저항 값은 이런 식으로 함수 관계를 갖는데, 요거를 미분한 거죠. 요거를 이렇게 라운드 VGS로 미분을 해준 것입니다. VDS를 미분한 것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저항값이 나오겠죠. DS에서 바라본 저항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포화 영역입니다. 사실은 제 경험상 799 문제에서 모스펫의 선형 영역이 나온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포화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 식은 외워주셔야 되고요.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VGS, VTH 이거 하나는 Q를 결정을 해주고요. 하나는 전압을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뮤의 COX와 합쳐져서 이렇게 Q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 L분의 W는 저항 성분을 의미하고요. 요 2분의 1은 요 값과 곱해져서 평균 전압, 평균 전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DS가 요 세츄레이션 볼테지, 그러니까 VDS 빼기 VTH보다 큰 영역에서, 요 영역에서 바로 세츄레이션 영역이 동작을 하는 영역이 되겠고요. 이렇게 VGS를 보시면 어떤 DC 값과 스몰 시그널 VGS 값의 합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ID가 VGS에서 얼마나 변하느냐인데, 그러니까 작은 AC 값인데, 이거를 전류를 VGS를 미분한 값에다가 현재 기준이 되는 DC 값, VGS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거기다가 VGS가 변하는 양을 곱해주면 이 전류의 흔들리는 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VGS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이가 앞에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요 부분이 바로 GM이 됩니다. 트랜스 컨덕턴스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어떤 DC과 VGS 중심이 이렇게 있고, 이 주위로 요만큼 값이 흔들릴 때 전류는 요만큼 흔들리는데, 그 비율이 바로 기울기 GM이더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화 영역에서는
이 VDS와는 상관없이 VGS 값에만 의존하는 어떤 종속 전류랑 동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DC 값 하나가 있고 이게 흔들리는 AC 값이 있고 이게 우리가 주어주는 입력이죠. 여기 보시면 DC 출력 전류가 하나 있고 여기 흔들리는 전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AC만 볼 때는 요건 없애버리고 요것도 없애버리고 요거랑 요거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요 ID, 요 AC 값은 GMVGS의 곱이더라를 알 수 있습니다. BJT의 포화 영역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BJT 전류는 VB와 지수함수 관계에 있어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 켜진 상태에서는 거의 VB가 0.7에서 고정이 됩니다. 0.7을 약간 벗어난다 하면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거의 0.7에서 고정된다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RC와 VCC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로드 라인을 그어 볼 수가 있어요. 로드 라인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만나는 점이 특정 지점이 바로 여기 흐르는 전류와 이 VC 값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전압강화가 있는 도선이라서 이거는 앞에 보셨던 모스의 트라이오드 리전 혹은 선형 영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성 영역입니다. 이 VC 값이 0.7V를 넘어서게 되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처럼 이게 리버스 바이스가 크게 걸리면서 전류가 이 VC 값은 별로 의존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아까 모스에서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VC 값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BE 값에만 의존하는 전류원처럼 작동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전류식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건 트랜지스터의 식과 거의 같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0.7V에서 딱 거의 이렇게 턴온이 돼가지고 쫙 올라가요. 그래서 길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만 벗어난다 할지라도 굉장히 전류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 변화가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0.7에서 고정된다, 픽스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0.7을 그냥 써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VB는 어떤 DC 값과 스몰 시그널 값의 합인데 이렇게 전체 전류 IC는 이런 식으로 수식이 앞서 보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요. 일단 DC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VB는 DC 값이 들어갈 것이고요. 스몰 AC에 대해서 IC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를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B에 대한 미분값에다가 그 다음에 VB 흔들리는 폭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미분을 해서 넣어주면 이 VT분의 1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머지 식은 그대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VT분의 1이 그대로 오고 IC도 그대로 와서 VT분의 IC가 되고 여기다가 흔들린 전압값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트랜스컨덕턴스가 되는 것이죠. 네, 다음 영상을 예고를 하자면 실제 회로에서 어떻게 이런 BJT와 모스가 사용되는지를 보실 것이고요. 그리고 입출력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